기업의 가치를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로만 판단하던 시대,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비즈니스 세계의 거대한 변화, 그 중심에 바로 ESG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가 된 ESG 경영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도대체 ESG가 뭔지 그 본질부터 확실하게 짚어보고요. 이어서 성공적인 ESG 경영은 어떤 특징들을 갖는지 7가지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 실천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매출, 순이익 같은 숫자가 기업의 전부처럼 보였잖아요.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 ESG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ESG가 새로운 경영의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ESG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알던 착한 기업 캠페인과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그 핵심적인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ESG는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딴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그냥 좋은 일 하자는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너머에 숨어있는 기업의 진짜 지속 가능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 ESG라는 렌즈를 끼고 기업의 미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요. ESG는 우리 회사 착해요라는 훈장을 받기 위한 활동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방패이자 동시에 성장을 위한 강력한 엔진이라고 보셔야 해요. 기후변화나 인권 문제 같은 거대한 리스크를 막아내는 방패, 그리고 친환경 기술처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내는 성장 엔진, 한마디로 아주 정교한 경영 전략 그 자체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CSR과 ESG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과거 CSR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뭐랄까 일종의 부가활동이었다면 ESG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온 개념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담당 부서가 홍보팀에서 이사회로 그 목적이 이미지 개선에서 기업 가치 자체를 높이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ESG 경영의 DNA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ESG를 완성하는 7가지 핵심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요소를 듣고 나면 ESG가 왜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 시스템 전체를 뒤바꾸는 거대한 변화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 성공적인 ESG 경영은 이 7가지 핵심 요소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7가지 특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자, 성공적인 ESG 경영의 7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잘한 거든 못한 거든 숨기지 않고 외부에 알리는 거죠. 둘째, 거버넌스 내재화.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ESG를 경영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측정.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성과를 증명하는 거고요. 넷째, 리스크 통합 관리.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관리하는 겁니다. 다섯째,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 주주만이 아니라 직원, 고객, 협력사 모두에게 이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죠. 여섯째, 신성장 동력 확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가치사슬 책임 확장.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협력사까지 책임을 넓히는 것. 이게 바로 ESG 경영의 완성입니다. 이 7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결국 뭐냐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부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완전히 재조립하는 과정과 같아요. 그냥 개별 활동 몇 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ESG 경영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인데요. 지금까지 ESG가 왜 필요하고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환경, 즉 E,
사회 S, 지배구조 G.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SG 경영은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이 세 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첫 번째 기둥, 바로 환경, E입니다. 요즘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기업이 지구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이려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포함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가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건지 목표를 딱 정하고,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제품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 경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사회, S입니다. 이건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안으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밖으로는 우리 협력사들과 같이 성장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들. 이 모든 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둥은 지배구조, G입니다. 한마디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적인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또 비리나 부패를 막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활동들이 투자자와 사회로부터 믿을 만한 회사라는 신뢰를 얻는 책임 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ESG가 단지 투자자나 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강력한 변화는 바로 우리 소비자로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한 조사를 보니까 소비자의 10명 중 무려 9명, 그러니까 90%가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이라면 기꺼이 돈을 더 내고 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90%라는 숫자, 이게 바로 ESG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ESG, 이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21세기 비즈니스의 새로운 언어이고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과도 같아요. 이제 이 ESG라는 표준을 갖추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정말로 온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회사,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여러분이 소비하는 그 브랜드는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 새로운 표준 앞에서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